한 발 한 발 진실에 다가가던 천국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큰 죄를 숨기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죠. 11화 예고는 전환점이자 절정입니다. 전생과 지상의 연결, 감정선의 폭발이며 그리고 인간의 죄책감과 구원에 대한 뇌피셜을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소미는 낙준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해숙 사장님은 왜 아들을 기억 못하세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죠. 그녀는 여전히 낙준과 함께하고 싶어 했으며 둘이 나란히 걷는 장면에선 너무나 행복해 보였죠. 그리고 그녀는 셋은 안되고 둘이어야 하니까를 생각하며 자고 있는 해숙에게 베개를 들고 다가갔지만 그걸 낙준이는 보고 말았죠. 한편 목사는 자신이 해숙의 아들이라는 걸 모른 채 환생을 준비합니다. 해숙 역시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 은호였다는 걸 모른 채 말이죠. 정작 당사자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이 잃어버린 인연을 알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회차에서 해숙은 그 아이가 자신이 끝없이 기다렸던 은호였음을 너무 늦게야 알게 되겠죠. 낙준이 그녀를 애타게 부르는 마지막 장면은 아마도 해숙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예고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이제 감춰졌던 인연과 죄, 사랑이 한꺼번에 폭발하려 한다는 것을요. 목사를 버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천국 로또 사연에서는 해숙이 버린 걸로 나오는데요. 당첨이 되기 위해서 만든 거짓말 사연이었죠. 해숙의 아들이 은호였다는 사실은 정확합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해숙이 부모고 소미는 낙준과 바람난 사이다라는 게 10화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건 천국보다 아름다운 의 핵심 질문인데요. 과거 교회 앞에 남겨졌던 은호를 버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일 먼저 소미가 버렸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제일 크다고 보는데요. 그림 속 은호가 부른 엄마의 이름은 해숙이었죠. 소미는 아이를 버린 죄책감 때문에 소미가 자신의 기억을 억지로 뒤바꾼 건 아닐까요? 예고 속 베개 장면은 소미의 과거에서 행동의 반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셋은 안 된다며 둘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죠. 그래서 아이를 교회에 버렸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데려가겠지, 아니면 그냥 사라져도 상관없다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을 잃었을 때는 소미는 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돌아오고 나서는 그 누구보다 위험한 사람이 되어버리는데요. 정말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은 소미일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가설은 해숙이 은호를 버렸다기보다는 실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해숙은 과거의 낙준과 소미 사이를 알게 되었고 상실감에 무너진 그녀는 아이를 안고 교회로 향했을 겁니다. 잠깐만 여기 있어. 금방 올게. 은호에게 그렇게 말한 후 어떤 상황으로 인해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해숙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며 그 죄책감은 그녀를 지옥으로 향하게 할 만큼 클 수도 있습니다.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었지만 해숙은 죄책감으로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누가 은호를 버렸든 그 고통은 아이에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교회 앞에서 겨울밤을 혼자 지새우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난 은호였죠. 그 아이는 커서 목사가 되었으며 그리고 여전히 엄마가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가장 오랫동안 가장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그 아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강정구는 차에 치여 죽기 직전에 낙준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 기억났다 라고 소리치며 돌아서는 순간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나버리죠. 그가 말하려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은호의 행방과 낙준과의 거래에 대한 기억들을 말하려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낙준과 소미의 금지된 사랑이 밝혀졌는데요. 소미가 은호를 우리 아가라고 말을 하는데 낙준이 그 말을 듣고 분노를 하죠. 우리 은호라니 가당치도 않게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둘은 과거 사랑하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크고 해숙 몰래 관계를 맺었으며 은호 말고 낙준과 소미 사이에 다른 아이까지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아이가 둘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입양 시스템을 통해 강정구에게 넘어갔으며 버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심에 낙준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소미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그렇게 버렸으며 동시에 은호가 교회 앞에 버려진 걸 모르고 행방불명이 된 걸로만 알았던 낙준은 강정구를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신문기사에 나오는 불법 입양 사건이며 낙준과 강정구의 봉투 거래 장면이며 과거 낙준이 물속에서 소미를 누르는 장면, 이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결국 해숙과의 모든 것을 지키려 했던 낙준의 선택이 소미와 아이의 인연을 모두 버리는 결과가 되었던 건 아닐까요? 소미는 아이가 없어진 충격을 받았을 거고 그 뒤엔 강정구가 있었던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강정구를 보면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낙준의 개입은 알지 못한 채 자살을 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해숙이가 가장 슬픈 이유가 있는데요. 해숙의 대사에서 우린 아이 없이 살았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과거에 지키지 못했던 아이 은호라는 것을 목사가 해숙의 아들이란 걸 알게 되었죠. 해숙이는 그 아이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조차도 모른 채 사랑을 줬다는 것이 가장 슬픈 사실이죠. 아마 모든 걸 알게 된 해숙은 미안함과 죄책감의 지옥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준은 막으려 했겠죠. 이건 제가 초래한 일입니다.
이 모든 죄의 시작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그는 인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센터장은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인연은 돌고 돌아 다시 한 번 죄를 짓게 되며 그 죄를 반복한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소미와 낙주는 지옥으로 갈까요? 해숙은 진실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천국 로또 축제 행사가 있는데요. 웃기지만 슬픈 천국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천국 최대의 이벤트인 로또 축제는 조상들이 지상에 남은 가족에게 로또 번호를 알려주기 위해 열리는 대회인데요. 이 대축제는 의외로 아주 현실적이고 오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열쇠 6개 중 하나를 찾으면 최종 콘테스트에 출전 가능하며 참가자들이 사연을 말하면 방청객들이 점수를 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여기에 참가한 해숙은 명예에게 당첨 번호를 알려주기 위해 기상천외한 전략을 펼칩니다. 센터장에게 백설기와 미숫가루 음료를 준비해서 뇌물로 바치기도 하고 다른 사연자들을 방해하기도 하죠. 해숙과 다른 사연자들 폭소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누군가는 반려견 사연으로 눈물을 유도하기도 하며 누군가는 헤어진 연인을 위한 사연으로 감정을 끌어냅니다. 해숙은 옆자리 사연자에게 집이 부자네라며 방해를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그 창문 소리가 부잣집 창문 소리네요라고 디스 투척하기도 했죠. 5번째 사연자는 놀랍게도 과거 천국 교회에서 난동을 부리고 다시 지옥으로 간 인물 박철진의 아내 영순이었는데요. 그녀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가장 감동적인 반전 사연 중 하나였고 점수도 99점을 받기도 했는데요. 해숙은 그야말로 당첨을 위해 경쟁자를 멘붕시키는 실력자였습니다. 가짜 고백이 진짜가 된 순간도 있었죠. 해숙은 목사와의 사연을 진심처럼 이야기하며 엄마로 등장시켜버렸는데요. 목사도 해숙 연기를 알면서도 맞춰주는 우픈 코미디를 보입니다. 방청객들은 공감하며 울고 점수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씬은 코믹과 감동이 절묘하게 섞여 있었는데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에 특유의 정서가 가장 잘 드러난 장면 중 하나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느낀 건 해숙님이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구나 였는데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기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11회차에서는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모든 인연의 정리가 시작되는 회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누군가는 용서를 받고 누군가는 사라질 것이며 누군가는 다시 태어나겠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이제 진짜 끝이 가까워졌습니다.